8월 시작과 동시에 시기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메이저 브랜드와 마이크로 브랜드, 또 한정판부터 일반판까지 다양한 신제품들과 지난주 이슈들을 살펴보죠. 자, 8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부터 살펴보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니스와 호딩키 콜라보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되고 있고,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라인에서는 최초의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300개 한정판의 가격은 $9,500, 38mm 케이스 사이즈의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 또 크로노그래프와 방수 성능 등 스펙 자체는 이전 모델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이얼 색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시계 자체는 호평이 많지만 저는 호딩키만의 색이 부족해서 아쉽게도 느껴졌습니다. 오리스는 한정판 윙즈 오브 호프를 공개했습니다. 윙즈 오브 호프는 항공 구호단체라고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개 한정판으로 공개된 제품이고요. 오리스 칼리버 401, 비크라운 파일럿 디자인, 18K 골드 케이스, 38mm 사이즈의 2,000만원이라는 가격이 특징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비교적 작은 사이즈와 높은 가격이 부담되었다면 40mm 사이즈의 410만원으로 공개된 1000개 한정판 스테인레스 버전도 있습니다. 오리스에 기대하는 통상적인 가격도 아니고 윙즈 오브 호프라는 단체도 그리 익숙하진 않아서 한국에서의 판매량은 높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파네라이는 아메리카 컵 오브 레코드와의 파트너십 모델 루나 로사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아메리카 컵 오브 레코드는 세계 최고의 요트 대회라고 하고 오는 24년 바르셀로나에서 37회가 개최된다고 하네요. 이 모델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됐고요. 1500개 한정판에 43mm 케이스 사이즈, 파네라이 P6000 무브먼트 등이 특징이고 약 7,500만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 초부터 매장에서 공개가 되긴 했던 것 같은데 이미지와 실사를 먼저 본 네티즌들은 파네라이의 흰색 다이얼도 무척 예쁘고 빨간 초침 매칭이 아주 좋다는 호평이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다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랩도 무척 매력적이고요. 루머처럼 돌아다녔는데 이제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샥의 지아로크 풀메탈입니다. 모델명은 GMB2100이고요. 모델명 B에서 예측할 수 있다시피 최근 출시된 블루투스 모델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모델과 스펙은 사실상 동일하고요. 홈페이지에서는 3가지 색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코스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공식 출시는 9월이지만 8월에 온라인, 이태원, 신세계 본점에서 선발배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하진 않았는데 미국 홈페이지에서 $550부터라고 공개되긴 했습니다. 미도의 숨은 보석 오션스타 GMT도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출시 예정으로 소개되었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추가 스트랩 하나가 더 증정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스트랩은 메탈 스트랩과 나토 스트랩으로 보여지고요. 베젤에 포인트를 넣는 일반적인 GMT 디자인 대신 다이얼 안쪽에 자리 잡은 GMT 구분선이 꽤 호평을 듣고 있는 중인데요. 미도 칼리버 80에 20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스펙이고 가격은 17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43mm 케이스 사이즈에 200g이 넘는 빅사이즈 모델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태그 호이어는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까레라 레드 다이얼 리미티드 에디션이 공개된 거고요. 600개 한정판 제품이고 가격은 약 890만원입니다. 까레라라는 상징성과 높은 디자인은 물론 칭찬할 만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또 하나는 꽤 오래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던 퍼플 모나코입니다. 전에 돌아다니던 밝은 보라색은 아니지만 꽤 진한 느낌의 색감이 모나코와 무척 잘 어울리고 500개 한정판에 약 940만원입니다. 마지막은 홈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들인데요. 하나는 까레라의 충돌 테스트 영상입니다. 넷플릭스의 그레이맨에 까레라를 협찬한 것 같은데 영화의 액션 영상을 차용해서 충돌 테스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 설득적이진 않지만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서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버튼을 클릭해보면 작동을 시켜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소소한 디테일이 무척 귀엽네요. 글라이신 코리아는 31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어지는 이벤트고 컴뱃 서브부터 에어파일럿과 대표 모델 에어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신은 그레이마켓에서 판매되는 게 워낙 저렴해서 공식 판매가가 좀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그레이마켓 가격과 거의 비슷하니까 눈여겨보시던 모델이 있으셨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이야기도 살펴보죠. 일본의 독립시계 제작자 하지메 아사오카의 크로노도쿄에서도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크로노도쿄는 배경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제작자 하지메 아사오카는 AHCI의 정회원이라고 하고요. 크로노도쿄는 그의 서브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수준 높은 디자인과 마감을 자랑하는 대신 가격 단가 등을 위해서 범용 무브를 사용하는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캘린더 타입 1을 공개했고 올리브색 다이얼과 코인 엣지 베젤, 미오타 9122 무브, 38mm 케이스 사이즈 등이 특징입니다. 8월 1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은 24만 3,000엔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감은 있지만 디자인과 마감이 좋은 건 사실이라서 구경 정도 해보시면 좋겠고 21년에 판매된 토키라는 모델은 국내에서 중고 판매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와드는 C63 실렌더의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36mm의 작은 사이즈 모델이고 흑백 다이얼부터 비비드한 컬러 모델들까지 다양합니다. 선주문 기간이지만 유색 모델들은 200개 한정판이라는 점 확인하셔야겠고 제가 마음에 든 그린 컬러로 스펙을 살펴보면 36mm 케이스 사이즈의 셀리타 200-1 무브, 150m 방수 성능들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770파운드고요.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여전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디자인 로고를 더 좋아하는 저도 크리스토퍼 와드는 이전 글자 로고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코타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델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인데요. G01, C01처럼 구성되었던 모델명들이 C 헌터라든지 파이오니어라든지 특정 명사로 변화되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파이오니어의 오로라 아쿠아 썬버스트라는 모델이 추가된 거고요. 개코타가 최근 밀고 있는 발랄한 컬러의 디자인과 NH35를 사용했고 299파운드로 제법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개코타는 좀 진중한 컬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밝고 통통 튀는 색감도 무척 잘 어울리네요. 또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던 북극 에디션 2점도 다른 파이오니어들과 같은 가격, 같은 스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정판 시계도 돌아올 수 있는 거면 이전에 단종되었던 파일럿 워치들도 재생산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워치앤원더스에서 튜더 블랙베이 프로 GMT가 큰 호평을 들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산마틴에서 카피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은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고 튜더에도 없는 화이트 다이얼까지 같이 공개한 게 재미있네요. 디자인 카피야 그렇다 쳐도 모델명까지 BBGMT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스펙은 39mm 케이스 사이즈의 항저우 6460 무브먼트, 100m 방수 성능 등이고요. 가격은 약 48만원입니다. 산마틴이 디자인으로는 욕을 먹어도 가격 장점은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 장점마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포이버스는 아폴로 티타늄 300이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처럼 우주 탐험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고 이것저것 특징이 많은데요. 기존 아폴로 모델과 이어지는 독특한 디자인과 개성이 뚜렷한 5가지 다이얼, 또 300m의 높은 방수 성능, 그리고 티타늄 처리된 케이스가 그것입니다. 41mm 케이스 사이즈의 미오타 901호를 사용했고 아직은 출시 예정이라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같은 스펙의 NH35를 사용하고 $400였었는데 이번에는 무브와 방수 성능도 달라져서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언던에서도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에어로 월드타이머 3종이고요. 에어로 자체는 기존에도 있던 컬렉션이고 약간의 디자인 차이가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베젤을 통해서 월드타이머를 구현했고 컨셉이나 로고에서 저는 탑건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아무튼 2시 방향의 빨간 용두가 베젤 잠금 장치라고 하는데 이 장치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퀄리티를 잡아먹는 악재가 되기도 해서 어떻게 처리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독특한 디자인과 날짜창의 특징이고요. NH35 혹은 39 무브먼트에 두 모델은 $399, 하나는 $499로 책정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오바마 등의 마케팅으로 미국에서 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놀라도 여러 신제품들을 공개하는 중입니다. 저는 시놀라의 제품들이 클래식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못 본 사이에 좀 라이트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눈여겨본 모델은 맥키낙 40mm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테트라가 생각나는 좀 귀여운 디자인인데 측면에서 보면 모나코에 버금가는 사이즈와 두께인 점도 그렇고요. 또 시놀라가 보통 $1000 안팎의 시계가 주를 이루는데 이 모델은 $3,500로 책정된 것도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지만 미국에서는 꽤 입지가 있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델도 잘 팔릴지 궁금합니다. 자,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죠. 라벤처 그린 GMT가 중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품절 상태고 중고로도 구매하기 어려운 모델이었으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계 강도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강도가 술집에 있던 한 남성의 시계를 빼앗아서 달아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라서 다시 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굳이 다시 친절히 돌려준 게 웃음 포인트고 시계가 진품이었다면 4억에 달하는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이나 출장 갈 때 어떤 시계를 찰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볼 때면 지샥이나 스마트워치가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궁의 안산 선수 시계도 뜨겁습니다. 안산 선수의 사인이 담긴 올림픽 기념시계가 중고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고, 이를 본 안산 선수가 불쾌한 기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이 시계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시계 자체는 흔한 쿼츠 기념품 시계로 보입니다. 스트랩 퀄리티도 그리 높아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시계의 퀄리티를 떠나서 이걸 40만원에 판매한 것 같은데, 지인들에게만 나눠줬다는 안산 선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언짢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명인들의 기념시계 거래는 왕왕 있어왔지만 유난히 이번 사건의 말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시계 채널이니까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날씨처럼 시계시장도 아주 뜨거운 요즘인데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